근데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산다고 하면요, 내 돈 1억대로도 정말 살 수 있긴 있어요. 자, 연봉 4,500만 원인 찐짠이가 있다고 해볼게요. 정말 열심히 1억 2천을 모은 거예요. 그러면 대출을 3억 8천 받고 정부 지분 5억이 돼서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. 김짠부. 자, 안녕하세요. 짠순이 부자들의 김짠부입니다.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? 여러분, 제가 얼마 전에 경제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자세히 보니까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. 제가 또 얼마 전에 내 집 마련했던 그 집을 팔아서 이제 무주택자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 댓글에 다시 집 사실 건가요? 앞으로의 플랜 어떻게 되시나요? 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, 사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요. 어쨌든 이쪽 영역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의 연장선에서 오늘은 이 키워드를 찐짠이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. 지분형 주택담보대출. 나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건가?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엄청납니다. KBS 뉴스 영상을 봤는데 그 댓글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고 이 제도가 어떤 면들이 있는지, 좋은 면이 있는 건지 어두운 면이 있는 건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, 지분형 주택담보대출. 그게 도대체 뭔데? 보통 내 집 마련할 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시드머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출 역시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출 받고 싶어도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고요. 원하는 만큼 대출 금액이 나온다고 해도 매달 이자가 엄청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집을 그럼 포기할까? 집을 안 사야 되나? 이런 생각들을 드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정부의 아이디어가 바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인 거더라고요. 대출 대신 주택금융공사, 정부가 되겠죠?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같이 이 집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.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부랑 나랑 집을 공동 구매하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,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랑 지분형 주택담보대출, 이 지분형 단어 하나 붙은 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, 주택담보대출, 줄여서 이 주담대라고 한번 해볼게요. 여러 대출 규제를 고려해서 집값의 40%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. 기존 주담대 5억 아파트잖아요. 내 돈 3억, 은행 대출 2억이 되는 겁니다. 왜냐면 40%니까. 결국 뭐예요? 그 집은 온전히 100% 내 지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집값이 5억에서 7억으로 올라서 제가 팔았다고 한다면 2억이라는 그 수익 역시 100% 당연히 내 거겠죠. 내 거니까. 대신 5억에서 3억이 되면 그 마이너스 2억에 대한 손해 역시 100% 내 책임입니다. 지분형 주담대는 어떻게 다르냐면요,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. 내 돈 2억, 그리고 은행 대출 1억, 그리고 주택금융공사, 여기서 정부가 됩니다. 정부가 2억을 내줘요. 그래서 내 지분이 60%, 정부 지분이 40%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집값이 이게 올랐어요. 그러면 오른 것에 대한 수익 역시 지분만큼 60%만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책임지는 방식으로 집을 사는 거고요.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정부랑 나랑 같이 갖고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. 그 세 번째, 그래서 소중한 내 시드머니 1억으로 진짜 10억 집이 된다는 거예요? 사실 더 확실한 로드맵은 6월에 나와봐야 알아요.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산다고 하면 10억 중 최대 70% 대출받는다고 해도 내 돈 3억이 필요했었단 말이죠. 근데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산다고 하면요, 내 돈 1억대로도 정말 살 수 있긴 있어요. 10억 아파트가 있잖아요. 그럼 내 돈 1억, 은행 대출 4억, 정부 지분 5억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내 돈이 원래 3억 이상 있어야 가능했던 걸 이제는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도 뭔가 헷갈리잖아요? 제가 빠르게 바로 샥샥샥 알 수 있게끔 대략 계산을 한번 돌려봤거든요. 완전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. 0.1%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대출 금리에 따라서. 그래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. 자, 연봉 4,500만 원인 찐짠이가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세후 월급이 약 327만 원이거든요. 그래서 연봉 4,500인 찐짠이가 정말 열심히 1억 2천을 모은 거예요. 그러면 대출을 3억 8천 받고 정부 지분 5억이 돼서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. 그럼 이제 산 게 다가 아니고 5억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. 그걸 이제 2%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5억에 대한 2%는요 1년에 1,000만 원이거든요. 12달로 나누면 83만 원, 한 달에 약 83만 원이 나와요. 그럼 내가 아까 1억 2천은 내 돈이고 3억 8천은 은행 대출을 받았잖아요. 그걸 대출 기간 40년, 이율은 3.4%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 원리금이 1,739만 원입니다.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원리금이 145만 원이에요. 자, 그래서 정부 5억에 대한 사용료 83만 원, 내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 145만 원 해서 228만 원이 됩니다. 월에. 그러면 아까 찐짠이 월급이 327만 원이었잖아요. 그래서 사용료랑 대출 원리금 다 빼면은 총 99만 원이 남아요. 이제 이걸로 각종 생활을 해야겠죠. 자, 그러면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. 지분형 주담대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. vs 매달 월급의 70% 정도가 되는 228만 원을 저금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. 찐짠이들은 어떤 게 좀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번째,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? 제가 앞서 조금씩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. 왜냐면 내 소중한 시드머니가 들어갔으니까.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주택금융공사 지분이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
손실을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. 즉 후순위 지분입니다. 후순위는 손해를 먼저 부담한다는 뜻이거든요. 즉 정부가 손해를 먼저 부담한다, 이 뜻입니다.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정말 반토막이 나서 5억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지분 50%였던 정부, 즉 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5억에 대한 손해 부담을 안겠다는 겁니다. 더 정확한 내용, 이런 것들은 6월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각종 궁금증이 있을 건데요. 첫 번째, 정부는 이걸 도대체 왜 하냐?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크게 올라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하기 어려졌잖아요.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.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는 가계부채, 즉 개인의 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근데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. 은행은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걸 해서 정부가 얻는 건 뭐냐? 정부는 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대출 이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낮은 금액의 월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질문 또 있어요. 그러면은 최대한 비싼 집을 사야겠다 하면서 몰릴 수도 있지 않냐? 그래서 정부가 서울은 10억 이하, 경기도는 6억 이하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그 선이 얼마일지는 공식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그냥 이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6월에 나오는 정부의 로드맵, 그때 약간 정확한 조건이나 지역 상한선, 수익 배분 구조 등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약 찐자리들이 이걸 보고 조금 궁금하긴 더 궁금한 것 같은데요? 라고 댓글 달아주면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. 오늘 영상 보고 찐자리라면 어떤 선택할 것 같은지, 혹은 뭐 오늘 영상 보고 느낀 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명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 제도를 절대 추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. 진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공부 짠